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9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내장은 금요일날 현충일로 휴장이었죠. 근데 그 전날 미국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휴장인 날 밤에, 금요일 밤에 미국은 1%대 상승을 하면서 목요일 하락분을 다 상쇄시키는 상승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뭐 하락은 뭐 관세와 연결돼서 얘기 나오면 계속 빠지는 거고요. 미국의 상승은 이제 다른 내용들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 뭐 예를 들어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느낌이라든가, 뭐 철회한다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뭐 지표가 좋아지거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가 시장에서 약간 피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표의 방향성이 뭐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미 고용지표였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3만 명 증가했거든요. 지난달보다. 근데 이번에 13만 9천 명, 약 9천 명 정도 늘어나면서 그 시장의 매수 심리를 약간 자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지표가 좋아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게 재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용이 불안하고 금리, 인플레이션이 올라야 연준이 움직이는데, 고용이 안정을 취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죠.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할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간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연준이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재앙이다 이렇게 하고 1%를 내려라 이렇게 하는데, 연준이 그런다고 움직이지 않죠. 연준은 지표를 다 보려고 할 겁니다. 특히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비해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움직이지,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시장에 문제를 일으킨 건 관세로 인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연준이 사실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일 게 아니라 트럼프가 관세를 처리하거나 관세를 완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자기 정책은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을 살리려는 방법, 뭐 이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는 말은 못하죠. 하지만 굳이 원인을 만들어 놓고 뭐 결과를 다른 걸로 해결해 보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합니다. 테슬라가 그나마 3.6% 오르면서 시장을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요즘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가능성에 배팅하는 모습이었는데, 주말에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세계 최고 대통령과 세계 최고 부자가 붙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강행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당선시킬 때,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규제 이런 부분들, 그게 문제가 됐고, 또 스페이스 X를 살리기 위해서 뭐 자기가 지명한 사람을 뭐 지명 철회하는 트럼프의 모습,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다고 하죠. 트럼프는 일단 뭐 자기 길을 가겠죠. 근데 사실 트럼프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상으로는 임기를 추가로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물론 뭐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헌법이 바뀌려면 일반적으로 그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을 가는 게 헌법을 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렵죠.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일론 머스크가 척을 지우는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벌써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 그러면은 이제 올해 지나가면은 내년 되면은 이제 2년 남는 거잖아요. 내년 지나면. 그렇게 되면은 레인덕이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굳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미국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앱스타인 문건까지 뭐 내버리쳤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고 있다. 견조하다. 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과 중국이 런던서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영국은 이번에 관세 정책을 피는 가운데 10%를 빠르게 인정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뭔가 상징성 있는 것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중국이 갖고 있는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빼놓고 다른 나라에 벌써 수출을 시작했다는 뭐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합의를 좀 빨리 보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 미국 시장이 또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좀 이끌어간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이 연준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점쳐볼 수 있죠. 물론 지금 그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동결 가능성이 84%나 이기 때문에 일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지금 지난번 고점에 딱 걸쳐놓고 끝나는 상황이 됐고요. 나스닥은 그 지난주 목요일날 그 밀렸던 부분을 회복하고 윗꼬리 부분에 걸쳐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상승은 목요일날 하락부를 되돌린 거 이게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추세를 유지해주고 끝났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자가 6만전자 코앞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가 1% 올라서 59,800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말한 시황을 잘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내려오면 200일선을 옆으로 기고 올라가서 돌파할 확률이 높고 그럼 새로운 방향이 나올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렸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죠. 6만전자 이제 200원 남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59,900원까지 목요일날 59,9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윗꼬리를 메워주면서 본장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양봉을 세우죠. 근데 이 200일선을 뚫었죠. 이러면은 아직 200일선을 도망가는 캔들이 나올 경우도 종목별로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못 갔잖아요. 옆으로 기면서 이평선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망가는 캔들이 나온다면 아주 가파른 상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6만전자는 그냥 지나가는 길목일 수 있겠다. 그거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하나로 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면 더 좋고 다른 종목도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업그레이드 가능성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죠? 허니문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3천 뭐 코앞이다. 3천 금방 갑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아마 갈 것을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3천을 가려면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 수급의 변화에서 개장 중에서 외국인이 2조를 삽니다. 이틀 동안.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동안 35조를 사서 눌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이 눌렀던 자리 요 정도서부터 볼까요? 요 정도. 7월 1을 빼고요. 근거리에서 요 지수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2월 19일이잖아요. 누계로 2월 19일부터 한번 볼게요. 2월 19일부터 밀었어요. 10조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트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10조를 팔았는데 넘어섰어요. 그럼 10조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달려버리면 외국인 1조 또 들어옵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게 매도해가지고 손실이 났잖아요. 특히 여기 공매도 하면서 매도한 금액 꽤 됩니다. 3월 31일 이후로 공매도 했잖아요. 3월 31일 이후로 요때 공매도 했잖아요. 요때 이후로 요 공매도 했던 시점 3월 31일 기점으로 한번 볼까요? 한 달 뒤인 3월 30일 30, 28 그쵸?
8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매도한 거, 공매도 친 거 다 소액 쇼커버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쇼커버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 7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8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쇼커버가 들어온다 그러면 하루에 1조씩 들어올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이틀이 아니라, 이틀로 끝난 게 아니라 추가로 더 들어올 확률을 열어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일평균 거래량이 2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개미는 아마 못 들어와요. 개미는 오랜 기간 됐잖아요, 외국인한테. 그래서 이 개미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도망가고 나중에 개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흐름을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지켜봐야 될 거 하나는 외국인 수급, 쇼커버링 물량 최소 8조 5천억. 그러니까 3월 하반기부터 매도했던 8조 5천억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루 만에 못 들어오겠죠. 1조씩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천억에서 1조. 근데 지금 그 지수가 얼마였냐면 2650에서 거의 16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도망가 버리면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